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상상놀이터의 정식 개장이 점포에 입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늦어지고 있습니다. 낙후된 상권과 경기 침체, 입점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인테리어 공사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스카이워크가 개통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바닥을 철망과 강화 유리로 만들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체험을 할 수 있어 고군산 군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0년 전에 발견된 군산 산북동의 공룡과 익룡 화석 산지가 공개됩니다. 이들 화석은 1억 1천만 년 전 공룡과 익룡 발자국으로 100여 개가 집단으로 발견돼 지난 201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보호각 건립과 보존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상상놀이터의 정식 개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8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했지만 점포가 다 채워지지 않아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낙후된 상권과 경기 침체 등의 외부 요인과 홍보 부족 같은 내부 요인이 그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첫 소식 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상상놀이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작년 12월 임시 개장했지만 아직 빈 점포들이 몇몇 보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점포는 14곳, 작년 8월 17곳이 입주를 마치고 정식 개장해야 했지만 상인이 모이지 않아 올해까지 지연됐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청년몰의 위치와 선입견을 이유로 꼽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의 인식이 여기가 시장, 구도심이라는 인식도 있고요. 과거에 이 청년몰이라는 이런 어떤 아이템의 그 성공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낮다라고 인식이 좀 깔려 있어요. 실제 21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672개의 청년몰 점포 중 폐업한 점포의 수는 293개로 53%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역시 6개 청년몰이 67%의 점포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코로나 등 불안정한 경기, 인테리어에 대한 입점자 의견 반영 등 외부 여건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청년몰 리모델링 공사하고 청년 상인 그 입점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좀 늦어져서 그리고 또 경기 침체로 그 청년 상인들 모집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개장이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홍보와 첫 창업자에 대한 지원 부족 등도 지적됐습니다. 청년몰 입점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처음 창업이다 보니까 좀 요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약간 세금 계산이나 뭐 사업 등록증 약간 그런 세세한 행정 절차까지 너무 좀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홍보 측면에서도 약간 유튜브를 보았더라도 조회수를 보면 별로 없거나 그런 게 많았었어요. 점포를 충원해 오는 2월 정식 개장하게 될 청년몰.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오늘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며 내년부터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전북도는 3개 팀 14명 규모로 전담팀을 꾸려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권 양수인과 철회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려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10일 새만금 풍력사업 발전권을 보유한 더 GOD에 대해 재원 조달 계획 미이행과 사전 개발비를 부풀렸다는 점 등을 들어 양수인과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더 GOD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양수인과 철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철회 처분으로 더 GOD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철회 처분을 정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사안은 취소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산업부의 양수인과 철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군산의 사회 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성신여대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와 K스탯 공공사회 정책연구소,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등이 발표한 사회 안전지수 결과 군산은 지난해 D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군산은 이번 평가에서 사회 안전지수 50.45점을 받아 전국 184개 지자체 가운데 161위에 그쳤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51.53점으로 139위에 머물렀습니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 이명천 건설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검찰은 명확하고 분명한 환수 조항은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금권 선거 의혹으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렸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오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과 강 시장 측의 증인 채택, 순서와 시간 등을 조율했고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검찰은 공동 피고인인 강임준, 김종식, 서지만, 유선우, 정석산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참고인인 문택규, 김주태, 길영춘 씨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10분에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장자교 스카이워크가 오늘 개통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바닥이 철망과 강화 유리로 만들어져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고군산 군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승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자도와 선유도를 잇는 장자대교, 그 옆으로 밝은 오렌지색 다리가 눈에 띕니다. 고군산 군도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자교 스카이워크입니다. 개통 첫날인 10일 많은 관광객들이 다리를 건너며 풍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석양 보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가 석양 명소라고 해서 왔는데 일출도 볼 수 있고 해서 더 좋았어요. 스카이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닥이 훤히 뚫린 구조. 철망과 강화 유리로 만든 바닥판 아래로 바다가 그대로 보이면서 아찔한 경관을 선보입니다. 처음 하는데요. 바닥이 뚫려서 좀 무서웠어요. 근데 짜릿하고 좋아요. 장자교 스카이워크는 1986년에 완공된 원래 다리를 리모델링해 탄생됐습니다. 기존 교량은 콘크리트 바닥과 낡은 난간으로 인해 고군산 군도 바다 경관 조망이 제한됐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스카이워크는 뚫린 바닥과 넓어진 다리로 방문객들이 고군산 군도를 더 생생하게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4월에는 경관 조명이 설치돼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군산 군도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관광명소에 선정되면서 군산시는 고군산 군도 활성화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고군산 군도 활성화 행정실무협의체는 무녀도 해양 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 망주봉 문화재구역 정비 등 관광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활성화를 위하여 12개 부서로 구성된 행정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광 콘텐츠를 보강하여 고군산군도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고군산군도가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천혜의 자연 환경을 담고 있는 고군산군도. 장자교 스카이워크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시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이 꼽혔습니다. 조은정치 시민넷이 발표한 익산시 인구 변동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416명이 줄어든 가운데 직업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가 2,14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가족과 함께한 동반 이주가 344명으로 뒤를 이었고 주거 환경을 이유로 익산을 빠져나간 인구는 1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 인구의 도내 이주 지역은 전주와 완주, 김제, 군산 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면서 지난해 익산의 여권 발급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발급량은 1,526건으로 2021년 말 1,874건에 비해 5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발급량이 늘면서 발급 소요 시간도 2배가량이 늘어나 신청 후 8일에서 9일이 지나야 여권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권 발급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겨울방학으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전북 지역 폭설 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별교부금이 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건물과 비닐하우스 붕괴 복구와 도로 제설장치 설치 등에 사용하라며 특별교부금 31억 8,400만 원을 전북에 배정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배정된 폭설 피해 특별교부금은 235억 원입니다. 지난해 연말 도내에는 60cm 가까이 눈이 내리면서 각종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군산 어청도에 서식하는 불가시나무의 지역 적응 연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불가시나무 지역 적응성 검증 및 증식체계 구축 연구가 산림청의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불가시나무는 주로 전라남도와 제주도 등 온화한 남해안에 서식해왔지만 기후 변화로 군산 어청도 등 도내 지역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내륙 지역에서의 재배 실험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불가시나무는 중형 자동차 세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탄소 저감 수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상반기 5급 이하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5급 11명 등 109명에 대한 승진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기획예산과 최동희 계장과 항만해양과 이은호 계장 등 11명이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밖에 6급은 32명, 7급 30명, 8급 36명 등입니다. 10년 전 군산 삼북동의 한 도로 건설 현장에서 1억 1,000만 년 전의 공룡 발자국 화석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보존 가치가 높다는 평가 속에 그동안 보호각 건립과 보존 처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에 화석단지가 시민 곁으로 다가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삼북동의 산업단지 인근. 커다란 바위에 성인 손 크기보다 8배 이상 큰 발자국이 일정한 방향으로 새겨졌습니다. 1억 1,0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지난 2013년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은 모두 100여 개가 넘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 발견됐고 보존 상태도 양호해 1년 뒤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국내 최대 크기의 초식공룡 발자국 화석이라는 점에서 고생태 환경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삼북동 화석산지는 전북 최초로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이 나온 곳으로 국내 최대 크기의 초식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돼 백악기 공룡의 특성과 고생태 환경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 가치가 높다는 평가에도 그동안 마땅한 보호시설이 없어 보존 처리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풍화로 보존에 어려움을 겪던 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에 보호각이 설치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말 보존 처리가 끝나고 보호각이 건립되면서 오는 31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는 고군산군도 지질명소 10곳에 관광자원도 연계해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화석산지 공개와 함께 고군산도 지질명소 10곳과 관광자원도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처음 발견된 삼북동 공룡 화석산지, 역사 가치가 높다는 평가 속에 보존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시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2만여 명이 줄어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41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4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53명으로 어제보다 1,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762명, 군산 306명, 익산 270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8일 기준 0.98이며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 500여 명의 소재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도교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대상은 작년보다 1,539명이 줄어든 12,905명입니다. 이 중 95%가 예비 소집에 참여했지만 5%에 해당하는 598명은 불참했습니다. 예비 소집 불참 아동 중 취학 유예, 면제, 해외 유학 등으로 불참한 아동은 460명, 전학 예정자는 7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재 불분명 아동이 0명인 것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21년 이래 처음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선거사무 제도 개선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익산과 군산 등 8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오늘부터 선거사무 제도 개선을 위한 시군별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선거 사무 인력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것과 벽보 및 공보 사무 등은 전문 용역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투입 시 최저임금과 연동된 수당 개선, 새벽 투표에 따른 조기 출근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20가구에게 가구당 이사비 50만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이사 후 14일 내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이사비 견적서, 전자세금 계산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 가구 특례 대상자나 2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환경단체가 골프장 확장을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며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A골프장 사업주가 9홀을 18홀로 넓히기 위해 삭과 수달, 하늘다람쥐 등 5종의 천연기념물이 확장 부지에 서식하는 걸 알면서도 이를 제외한 생태자연도 이의 신청서를 국립생태원에 제출해 1등급 부지를 2등급으로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주를 고발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편의 봐주기 등 행정에 방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달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전주 모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권력이 개입되는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에 열립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17분쯤 전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5개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로 인해 경찰 등 252명이 투입돼 3시간 넘게 수색을 벌이고 재학생 등을 대피시켰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119 신고는 66만 1,878건입니다. 이는 1년 전보다 9.6%가 늘어난 것으로 47.7초당 한 번꼴입니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병원 안내나 질병 상담 등이 전체의 30%를 차지했고 구급과 구조, 화재 신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 신고 건수 비율은 전주시가 가장 높았고 이어 익산이 전체 10.3%, 군산이 9.9%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지훈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올해 첫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전북 고대 성곽 특별전을 통해 옛 성곽의 특징을 알리고 관련 유물 380점을 공개합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왕궁리 유적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변의 성곽과 백제가 전북 지역에 진출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점성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내린 폭설에도 도내 가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도내 누적 강수량은 620mm로 평년의 73% 수준에 그쳤습니다.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77%로 전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3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뭄이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익산 시민이 한 개 이상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민 행복찾기 프로젝트가 전개됩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전시공간 활성화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양화와 한국화, 핸드메이드 공예, 어린이 조형 수업 등 5개 강좌에 걸쳐 100회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 익산시립예술단은 문화가 있는 날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형 뮤지컬과 영국 리베라 소년 합창단, 피아니스트 선유예건 복주회 등 국내외 정상급 공연도 제공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수산물센터 거리에 위치한 동국 어패류가 착한 가게 10호점으로 선정됐습니다.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는 동국 어패류는 싱싱한 조개류와 전복, 낙지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삼성동과 팔봉동 새마을 분협회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에 설맞이 음식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삼성동과 팔봉동 새마을 분협회가 준비한 떡국떡과 돼지불고기 50세대분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은 가운데 영하 1도까지 아침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맑으며 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